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오은영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시는 프로에 배우 남보라 씨가 나온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내 속의 이야기를 누가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듯 너무나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는데 나이가 비슷해서 더 공감이 된 걸까? 그 방송을 본 이후로 왠지 모르게 괜히 울적하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 번만 어디든 털어놓고 싶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살던 집은 큰 방 1개, 옷장같이 작은 방이 1개 있는 작은 반지하 집이었고 엄마, 아빠, 나, 동생 4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랑 많은 엄마와 성실한 아빠가 계셔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은 못했고 동네의 경제 수준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못 사니 특별히 우리 집이 어렵다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운 좋게 20평대 초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전재산을 모아 입주까지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집, 깨끗한 동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 이때 한동안은 우리 집의 상황이 좋아졌나 싶은 때도 있었어요. 저는 장녀이고 눈치도 빠른 아이였습니다. 늘 엄마 아빠의 분위기를 확인했는데 작은 사업을 하던 아빠가 아빠의 형제들, 엄마의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죠. 엄마는 늘 방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늦게 갚아 미안하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고 우리에게 티는 절대 내지 않았지만 나는 엄마 아빠 눈치를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세가 기울었어요.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집에 빨간 딱지가 몇 번이나 붙고 우리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야반도주 하자고 하는 아빠를 엄마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설득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뭐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집 통장에는 잔액이 100만원도 없는 날이 허다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고 급하게 아주 허름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방 1개, 냉장고가 들어가면 꽉 차는 거실 겸 부엌이 있는 빌라. 이때 집 보러 엄마랑 몇 번 같이 갔는데 집을 볼 때마다 엄마가 내 눈치를 보던 게 아직 기억나네요. 엄마 아빠는 정말 성실하셨고 열심히 살고자 하셨던 분들이라 원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간 집에서 나도 동생도 방황을 했습니다. 사고 친 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공부할 공간도 없었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아빠는 전남 목포로 마기를 하러 가셔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게 되었고 엄마는 주간에는 식당에서 야간에는 주점 주방에서 요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20에서 22살에 되던 즈음에는 아빠가 타지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빠는 이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암 수술을 했고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몇 년간 집에 계셨습니다. 엄마는 6년, 7년째 주간 식당과 야간 주방 일을 경험하며 몸은 물론 마음마저 지친 상태였고 집안 상황은 더 어려워져서 우리는 원래 살고 있던 집보다 집값이 더 저렴한 동네로 이사했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그 보증금이 내 부모님의 전 재산이었죠. 엄마가 버는 돈으로 월세, 아빠 병원비,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나와 동생의 용돈이나 학비까지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머리 좋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중고등학교 때 집에 가는 것보다 무조건 학교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수능도 괜찮게 받고 인서울 중위권의 적당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 준다는 곳으로 갔어요. 저는 늘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 살았지만 실패했던 우리 부모님의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는 희망도 힘도 의지도 없는 부모님과 우리 가정의 빛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휴학하였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진짜 처절하게 찾아봤네요. 주변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바보처럼 멍청하게 알아봤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 돈 버는 방법 등등 검색부터 학교 선배 중에 창업에 성공했다더라, 어디 취업하니까 돈을 잘 번다더라 등 내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염치 무릅쓰고 연락해서 다 만났었네요. 저는 그때 정말 처절하게 행동을 했는데 방법을 알지 못했고 나에게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기에 창피하지 않았고 절박했습니다. 그런 저를 본 선배가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며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참 스타트업이 붐인 시기였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이 1억 원 정도 받은 상태였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출발을 막 시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을 했었죠. 스타트업은 창업을 꿈꿀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나처럼 절박한 경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혹시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곧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선배는 나에게 3번이나 같은 제안을 했고 더는 거절하기 어려워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전 그 당시에 내 가정사를 말하는 것이 괜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전부 말하진 않았지만 애써 둘러서 내가 돈을 빠르게 벌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었어요. 선배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더 본인과 함께 일해야 하는 이유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 집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면 아무리 대기업을 간다고 해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 딱 2년만 해보자. 이 아이템은 시장성, 경쟁력, 차별점 등등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만 해보고 실패하면 그때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넌 아직 25살이라 경험이 될 것이다. 셋, 너의 성향이 출발의 구성원으로 일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직원 급여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 네 사정을 고려하여 150만원씩 월급을 주겠다. 이리하여 저는 일부의 지분과 월급여 150만원을 받으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감도 없는 상태인데 당장 150만원씩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선배가 이야기하는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마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선배는 우선 3개월만 해보고 정 안되겠으면 그때 그만둬도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그 출발은 2년 반 동안 정말 처절했습니다. 지원금은 다 떨어져가고 유사입도 다수 출시되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겪고 저는 150만원씩 받지만 선배는 2년 반 동안 단 한 푼도 받아가지 않았고 이후 조인한 팀원들도 교통비 30만원씩 받아가며 월요일에서 일요일 주 7일 하루에 12시간 이상 정말 뭐에 홀린 듯 일했습니다. 그렇게 스타트업을 4년 정도 유지하며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가장 먼저 버렸고 큰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파도를 넘어야 한다는 방법을 몸소 배우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때도 적자였지만 매출 규모는 큰 출발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아주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바쁘게 열심히 일했고 오히려 일할 땐 집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어 좋기도 했었죠. 2년 안에 결말을 보자는 선배의 말과 다르게 4년이 넘어갔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도 나와 선배 2명에서 18명까지 늘어났네요. 이 시기에 스타트업들은 적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의 음량이 큰 스타트업이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붐을 맞았는데 우리 회사 또한 그랬습니다. 회사는 창업 5년차 내가 28살이던 해에 매각되었습니다. 지분 20%를 가지고 있던 나도 지분을 매각하며 현금화하였고요. 제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상상도 보지도 못한 돈이 통장에 들어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상상도 못할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29살쯤 회사는 매각되었지만 의무 근무 조건으로 4년으로 아직 근무 중입니다. 근무 조건도 환경도 모두 편해졌고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매각할 때 받은 현금도 깨있고요. 돈을 벌기 시작한 23살부터 집에 돈 들어가는 일들은 나와 엄마가 같이 해결했어요. 돈을 점점 더 벌기 시작하며 큰일은 모두 제가. 그렇게 제가 버는 돈의 90%는 집에 사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차도 2대나 샀고 4살 어린 내 동생은 걱정 없이 대학원에 다닙니다. 엄마도 먹고 싶은 걸 원 없이 먹고 마트에서 좋아하는 과일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행복하다 하시죠. 때가 되면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 생신에 원하는 걸 선물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나는 가족들이 원하는 걸 적당히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20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시간이 생겨 한가해진 요즘 왜 문득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언제부턴가 내 코끝까지 눈물이 가득 차 있어서 출렁출렁 대는 기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면증도 생겼고요.
가족들은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데 그런데 나는 또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죠.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는 아빠, 너무 지쳐버린 엄마. 물론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가끔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까요?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엄마가 일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만 가족들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제 속에는 존재합니다. 저는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않았는데 나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틀리는 게 많은데 이제는 진짜 가장이 되어버려서 내가 혹시라도 헛발질하거나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나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가끔은 본인만 잘 건사하면 충분한 또래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갈아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무수한 순간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자꾸 왜 이렇게 못나아지는 걸까?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과거보다 나은 오늘인데 제 마음의 공허함의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후기. 와, 글을 쓰게 된 날, 그날따라 너무 울적하고 서글픈 마음에 주절주절 넋두리를 늘어놓았던 건데 이렇게 많은 분이 보게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에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봤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향상, 사정상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고 늘 고마워하시는 분들인데 이제야 편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그분들에게 저의 아프고 어두운 마음을 이야기할 생각을 감히 못 해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라고 부모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곳에 남겨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제가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달리 방법이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제 역할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죠.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저를 지탱했던 힘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밤낮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부단히 노력하셨던 부모님의 모습,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애쓰셨던 모습들이었는데 제 부모님을 보며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의 작은 성공이 눈물나게 감사한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든 마음이 건방진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지난 날들을 후회하거나 억울하게 느끼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의 끝은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해도 나 하나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가족에게 다시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고 동생이 아닌 내가 첫째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고작 저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이 행운 같은 행복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생각도 해보고 성인이 된 후 가장 많이 후련하게 엉엉 울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저 스스로 한 번도 성에 차본 적이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그냥 살아온 것뿐인 저를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시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제 행복을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댓글 하나일 뿐인데 그 따뜻한 말과 조언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나 잘하고 있다고 했었어 하면서 스스로 응원해가면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많은 분이 조언해주신 대로 가족들과 천천히 그리고 가능한 선에서 제 삶을 분리하는 것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차차 생각해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이틀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저 자신도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요. 어느 때보다 지친 마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내놓은 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시고 잠시나마 제 친구, 언니, 오빠, 이모, 삼촌이 되어 휘청이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그 따뜻한 마음 그대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행복하세요. 댓글. 최근에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고민으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이 글은 나중에 다시 보고 싶어서 댓글을 달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니님이 해낸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나서 당연한 것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가진 것들이리언정 스니님처럼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해낼 수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힘들었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표현도 하면서 사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여자입니다. 맨날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건 처음이라 내용이 길고 다소 두서없이 익힐지도 몰라도 양해 부탁할게요. 전염병이 터진 약 2년 동안 어쩌면 10년 넘게 절 꾸준히 괴롭히는 가족에게 기인한 스트레스로 올해에만 정말 생각하면 안 될 것도 몇 번이나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현재 가족 상황을 대략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4식구로 원래 가족 주 수입원은 아빠시고 작은 가게 하나 하십니다. 근데 아빠가 신불자라 할머니 명의로 하고 계세요. 저 태어나기 전에 집이 풍족했다는데 아빠가 그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만 생겨 지금 부채가 7천만원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 빚 때문에 기운 가세로 학창시절엔 줄곧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나마 또렷이 기억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엔 부모님께서 심하게 다투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경찰이 집에 올 정도여서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많이 무섭고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던 게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그때 이후로 10년 넘게 정신병을 앓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땐 누가 집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다음날 등교해야 하는데 여관이나 모텔에서 잔 적도 많았고요. 학교에 가면 제가 납치됐다고 신고하셔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여러 번. 하루에 전화 50통은 기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억하는 학교 생활은 친구들과 논 추억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엄마에게 시달려 불안했던 기억뿐이에요. 가장 끔찍했던 건 방이 좁아 엄마와 함께 잤는데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때문에 새벽 4시야 돼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집에서 쌓이는 불안들이 저를 반 미치게 하였을 때쯤 엄마가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언니는 학생 때부터 집을 가출해서 몇 년간 안 들어왔었고요. 5년 전부턴 엄마가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진짜 기본적인 생활은 혼자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평소에도 약을 제때 안 챙겨 드시면 증세가 바로 나타나서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20대 초반부터 집에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 보살핌이라는 명목하에 올해까지 9년간 백수입니다. 정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애초에 가정환경이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전염병이 터지고 난 후부터였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려고 요식업에서 종사한 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도 장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종잣돈을 모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미친듯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올해를 제외하고 3년 동안 피눈물 나게 모은 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한 푼이라도 잃기 싫었기에 무조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모아뒀어요. 그런데 전염병 터지고 작년 겨울쯤 아빠가 진지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아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 조금만 도와줄 수 없느냐고 나중에 갚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갚는다는 보장도 없고 미친듯이 일만 했던 제 3년의 결실이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드리기 싫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 말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고 당장 아빠 수입이 없으면 가족이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못 받을 거 각오하고 드렸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효도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한 선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바로 몇 달 뒤에 뼈저리게 후회할지도 모르고 아빠 장사가 전염병 직격탄인 업종이라 수입이 2년 동안 제로였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가게는 아예 안 되는 상태인데 아빠는 수입이 없이 그대로 가게 월세 내면서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권리금이 뭐라고 참. 엄마는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고 언니는 지금 9년 동안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아빠가 엄마 돌보고 언니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처지인데 안 해요. 설득 불가입니다. 아빠는 내일 모레 환갑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2년 동안 수입이 없는 저한테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하고 이게 맞는 건지 싶네요. 아빠가 언니는 방관한 상태고요. 작년에 제 전 재산이었던 4천을 받으시고도 생활비하고 가게 유지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올해부터 달마다 월급에서 100만 원씩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뭐지? 내가 ATM 기계인가 싶기도 하고 호구 같은 저는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올해 10월까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동안 주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 자신감과 노력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네요. 이렇게 멘탈이 아예 나가고 나니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를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절 자꾸 집어삼켜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친구한테 보증금 몇백 겨우 빌려서 일주일 만에 원룸구에 나왔습니다. 저 어차피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라 찾아오지도 못할 거고 무엇보다 같이 못 살겠다 말하고 나오니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연락을 무시하니 아빠가 목숨을 지키기 힘든 지경까지 와 있다고 카톡을 보내왔는데 비참하네요. 이러려고 절 키웠나 싶고 그냥 저도 죽고 싶더라고요. 죽으면 편해지겠다는 생각만 들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 일 못하겠다 싶어 지지난주부터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네요. 2주 내내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는데 오늘 친구가 제 집으로 와서 같이 있어준 덕분에 용기 내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왔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란 두려움에 이렇게 밤새 글을 썼다 지웠다 하네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은 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연 끊고 살라고 하는데 아무리 연을 끊으려고 시도해도 힘드네요. 가족이랑 연 끊으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친척들, 특히 할머니도 다 끊어내야 할 것 같은데 못 본다고 생각하니 괴로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아빠와 언니에게 온 문자입니다. 아빠, 요즘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왜 그러냐? 아빠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아빠가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인연을 끊으려고 작정을 했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가 힘들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밖에 없는데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아빠 입장에서 이 고비를 넘겨야 할 미래가 있는 거지.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 아빠가 부탁했잖아. 올해 연말까지만 도와주라고.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 네가 고생하는 거 알지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아빠가 태어나서 지금처럼 힘들어 본 적이 없다. 네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한계에 도달했다. 언니는 아빠가 힘들다고 돈 좀 보내. 집에 와. 우리 한 푼도 없는데 생활비 안 주는 건 뭐야.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더 주실지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당황했네요. 먼저 여기서 저한테 조언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가감없는 사실을 탁 날려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답시고 해왔던 행동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보다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제 친구들을 생각하니 더는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가족들이 저한테 의존하는 상황을 만든 거에 관한 제 책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만드신 환경적 요인이 제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여기서 먼저 벗어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 목줄을 가족한테 지어준 게 저 자신이란 걸 이제 알았다는 사실에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다 느껴지네요. 댓글로 해주신 여러 말씀 중에 쓴소리든 단소리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가족 놀이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고민해봤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니 아마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애정이 필요했었나봐요. 가족들이 아무도 저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정하기 제일 싫은 부분이라 회피하고 있었는데 제3자의 입장을 통해 들으니까 거부할 수 없는 답이 나와버리네요. 제가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항상 말뿐이어도 평소와 다른 관심과 인정을 주시니 그것 때문에 쭉 저를 채찍질하며 애써 이런 결정을 미뤄온지도요. 가족과 제가 주고받는 애정이 일그러진 데다 비정상적인 결핍이었는데도 말이죠. 위로해주신 덕분에 큰 힘이 나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도 이처럼 따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평생 같이 산 가족들은 저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너 자신만 신경 써라, 넌 소중하다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댓글 써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엔 저한테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항상 잘하고 있다, 너 정도면 훌륭한 거다, 이런 말만 듣다 보니 어찌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망상 자기 합리화를 해버렸네요.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니 그분들이 저한테 모진 말을 하셨을 리가 없죠. 댓글 보면서 많이 울어버렸네요. 그냥 한마디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참 피곤하게도 살았네요. 정작 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누굴 챙겨준다고. 앞으로는 저만 신경 쓰면서 이기적으로 독하게 살려고요. 제가 무너질 때 함께 해주던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약해지지 않게 오늘부터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하고도 모두 다 인연 끊고 살 거예요. 누가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던데 바보같이 아팠던 과거는 이제 묻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때론 악착같이 때론 제 나이에 맞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늘 지겹게 듣던 소리가 나이에 안 맞게 철이 빨리 들었다고 애 늙은이 같다는 말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이에 맞게 사는 법도 알아가 보려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바랄게요. 절 응원해주신 것처럼 저도 언제 어디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저 같은 가정이 있어요. 저도 조작이면 좋겠네요. 끔찍하지만 전부 사실이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팔푼이도 탈출했으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댓글입니다. 글쓴이 가족들,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기생충보다 못한 사람들. 아니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당연히 영 끊고 살아도 누구 하나 쓰니 욕할 사람이 없으니 그만 휘둘리고 본인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 했는데 절대 사람들 돈 갚을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낳아주고 키워준 값이라고 더 달라고 하죠. 저도 힘들어 세상 등지고 싶었는데 이 약물고 멘탈 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낳아보니 내 부모 더 이해 안 가더라고요. 밖에 나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도 많은데 내 자식이 고생해서 돈 번 거 1원도 아까워 못 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쓰니 가족이에요. 제발 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친구들과 웃을 일만 생각하고 본인이 행복한 일만 신경 쓰고 사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